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대선 판세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네. 판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초박빙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이게 그 당일날까지 이렇게 좀 접전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 투표 날까지도 네. 결국은 그러면 이 표차가 얼마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저도 거고요. 1%에서 2% 이내에서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진영의 결집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제 이쪽이 더 이 판세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투표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되게 그 30, 40대 경제활동 인구 50대까지 여기 이쪽이 많이 계신데. 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우신 조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이분들이 많이 투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네네. 이제 과거 뭐 미래통합당 뭐 인사 이런 사람들은 사전 투표 말고 본 투표를 하자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 풍경은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사전 투표냐 본 투표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만 하면 되는데. 네. 사전 투표 자체에 부정선거 요지가 있다, 이렇게 선동했던 역사가 되게 사실은 보수 진영이 가져갈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제 사전 투표도 미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이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네. 이 확진자가 이제 20만 도 이제 넘어섰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그 3월 9일 본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율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투표를 못하도록 봉쇄해 놨다 그러면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러나 이제 6시부터 7시 반 사이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확진자나 격리자들에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면 10만에서 20만 혹은 한 100만, 한 7, 80만 투표를 보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현재적으로 선관위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인 이제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취약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투표를 기피하면 어떡하냐, 아마 이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데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4, 5% 열세다 이렇게 자체 진단을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4, 5%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그 전략적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하고 30, 40대에서는 이제 전업주부층 이쪽에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매우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상승세는 이제 이쪽에서 약간 좀 돌아서고 있는 기미가 보여서 고무적입니다만 여전히 열세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제 부동층, 특히 중도 부동층, 진보 부동층 이쪽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호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투표를 포기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투표를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지지할 후보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 같이 난폭한 운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 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유능한 경제 대통령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호소를 드리고 있죠. 사실은 부동층의 대체적인 양상은 찍을 후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안 하겠다. 되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거에서 보면 차선을 택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요 질문을 드린 취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세대 요인을 만약에 감안을 한다라도 세대별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 실제 득표율 개선까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갭이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계산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천재고요. 사실은 이제 끝나고 나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당에서도 사실 이런 거 미리 분석 아닙니까? 적극 투표층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지율 대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경우 하긴 하는데. 예, 하죠.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네, 그런 대책까지 세우는 정당은 유사일이 없죠. 근데 이제 그래요? 대책 대책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대책을 경향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약한 층은 어떻게 그러면 설득할 거냐 이런 대책은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의 젊은 유권자 그다음에 여성 유권자들은 이제 호소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그건 퍼센테이지까지 계산한다 이건 너무 과도하고요. 네. 좀 우리 쪽이 마음이 안 열려 있구나. 이래서 이제 좀 호소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제 후보도 그렇고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구애 활동이죠. 그래서 서운하셨던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죠. 네.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이제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합의 내용을 보면 이 합의 내용 중에 국가주택정책위원회인가요? 이거를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던데 이것도 바로 지금 본부장님이 진단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김동연 후보 측이 요구하셨고 그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대통령 직속에 이런 위원회를 둬서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 소위 말하는 수급 정책들에 대한 계획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는 그런 정부 모델을 가져가자고 해서 하셔서 그것을 이제 채택한 것이죠. 저는 이 문제는 꼭 투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떠나서 김동연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아무튼 이제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손을 맞잡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그럼요. 어쨌든 이제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이쪽은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를 갖고 다투다가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보죠. 근데 국영권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왕 합의할 거면 그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지 왜 그렇게 그 시차가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 거기는 사인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저희도 사실은 좀 일찍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 김동연 후보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동연 후보가 10시에 기자회견 예고했다는데 혹시 그 후보 사퇴 기자회견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 합의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 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김동연 후보 말고 제2, 제3의 인물이 다시 이재명 후보와 이 통합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손을 맞잡는 혹시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원칙적으로야 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물밑 접촉이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후보급이 아니라더라도 계속 언론 지상에는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선거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어쨌든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짧은 기간에 이쪽 캠프 저쪽 캠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담론으로 보면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행보보다는 원격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특정 후보가 한 얘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 그게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도울 마음이 네. 없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실제로 무슨 이제 이동을 해서 캠프에 와서 도와주고 이런 도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 원로와 지도자적 여기는 어른들은 결국 담론을 누가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냐, 공감을 표하냐가 매우 중요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 실패했던 태도도 비판하고 계시고, 네. 또 통합정부나 연합정부가 성사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어도 그 주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종인 인수위원장 설도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타던데 근거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설입니까? 지금 뭐 저희가 한 2, 3% 좀 지고 있는데 인수위원회 짜고 있을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네. 만약에 당선되고 난다면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신 어른들에게 인재 청구도 받고 네. 또 전국 구상에 대한 도움을 받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이제 원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격 인사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심의 변화가 조금씩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호남 공약 매우 공을 들였습니다만은 네.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호남인들의 평가가 내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그럼 거꾸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득표가 가능하다고 지금 그 당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30%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로 이제 그 규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YS는 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그 뿌리 네. 그걸 말씀하신 거죠. YS도 사실은 이제 원래 같은 뿌리였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그분도 대통령 되셔서 원래 그 야당 시절에 본인이 하시려고 한 일들은 많이 업적을 남기셨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떤 정당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각자 자기 역할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제 네.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이제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전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그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청신호다. 혹시 뭐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런 계산법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깨졌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소위 민주당 계열이 좀 유리했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계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30%는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0%는 넘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